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요즘 넷플릭스 가입자 수의 정체가 오면서 과연 성장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해 알아보고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음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연간 매출을 보겠습니다. 7년 동안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매출 증가 속도를 보면 점점 둔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증가폭이 크게 감소합니다. 왜 둔화될까요? 넷플릭스의 매출 대부분은 구독자 수 곱하기 구독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구독자 수를 한번 볼게요. 2020년까지는 구독자 증가율이 약 20%가 됐었는데 2021년에 9%, 2022년에 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2년 1분기에는 오히려 구독자 수가 감소합니다. 성장이 꺾인 거죠. 2022년 2분기까지 구독자 수가 줄다가 2022년 3분기부터 다시 증가해요. 자료에 의하면 3분기는 제프리 다머 스토리, 기묘한 이야기 시즌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하면서 증가했고 4분기에는 광고형 저가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기존의 제일 낮은 금액은 한국 기준으로 9,500원인데 5,500원짜리가 나온 거고요. 광고를 봐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은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높은 요금제로 보던 사람들이 갈아탈 수도 있고 가격의 매력을 느껴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겠죠. 정리하자면 2021년까지는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매출이 상승했지만 2022년에는 구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매출 증가 속도도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영업이익률과 매출이익률은 어떨까요? 공통적으로 2021년까지는 증가 추세였다가 2022년에 감소하게 됩니다. 우선 매출의 성장폭이 둔화된 것이 한몫할 것이고요. 매출원가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과 매출원가, 증가율을 표현해 봤는데요. 2022년부터 매출액의 증가보다 매출원가의 증가가 더 큽니다. 매출원가의 대부분은 컨텐츠 관련 비용일 겁니다. 그럼 컨텐츠 관련 자산이 어떤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컨텐츠는 크게 라이센싱 받은 것과 자체 제작으로 나눠집니다. 2017년에 매출액 대비 라이센싱 비중이 101%였는데 2022년까지 40%가 됩니다. 특히 2019년 말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나서 디즈니가 넷플릭스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자체 제작 컨텐츠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제작 비율을 크게 늘렸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었지만 2021년, 2022년은 제작중과 개발사 전 제작중이 약 3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유지와 신규 가입을 위해선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2022년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2021년보다 매출원가가 높을 것 같아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판매 관리 비용도 증가하기 따름인데요. 연간 비용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마케팅 비용은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고 기술개발비는 7에서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조금씩 증가 추세네요. 일반 행정비는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기술개발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다음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마케팅 비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저가요금제를 추가했고 살림살이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분기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4분기에 매출이익률이 낮은 것은 1, 2, 3분기보다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해서 그렇고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4분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에 외출이 줄어서 마케팅 비용에 많이 투자하고 연말이라 주식 보상, 성과금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0.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 개선되었어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EPS는 시장 예측을 넘었지만 매출은 넘지 못했습니다. 장마감 후 주가가 8%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먼저 매출액을 가입자 수와 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수를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2억 3천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1분기에 170만 명, 2분기는 59만 명이 늘었습니다. 구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만큼 매출 증가폭도 줄었어요. 가입자 수가 늘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료를 보면 유료 공유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증가폭으로 봐서는 구독자의 순이익보다 유료 공유로 인한 성장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에 라틴 아메리카가 잠시 주춤했지만 2분기는 모든 지역이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북미, 유럽 중 동아프리카 순으로 비중이 크고 북미가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모두 2023년 2분기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미국, 캐나다, 아시아는 1분기보다 매출이 줄었어요. 인당 매출액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데요.
인당 매출액이 2022년 4분기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3년 1분기에 반등이 오면서 기대감을 줬지만 2분기에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3년 1분기에 저가형 광고제 도입이 나름 효과가 있었지만 2분기에 고급형에서 저가형으로 많이 갈아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1분기 대비 인당 매출액이 감소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신규 구독자, 기존 구독자들의 저가형 요금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부채 비율이 400%였는데 2022년은 134%로 많이 줄였어요. 현금은 2020년까지 늘었다가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자산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면 자산의 65%가 컨텐츠 자산입니다. 컨텐츠 자산의 비중이 엄청 높고 현금은 15% 정도이며 설비, 토지, 건물 등의 유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을 합치면 13%로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마치 게임 회사가 작은 사무실에 게임 CD만 엄청 많은 느낌입니다. 그럼 비유동 자산인 컨텐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은 어떨까요?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유동 자산, 유동 부채는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갚아야 될 부채를 뜻하는데 못해도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단 높아야겠죠? 150% 정도는 돼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유동 비율이 2022년 초까지는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것에 비해 현금 확보가 힘들고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 갚기에 바쁜 상황이죠. 그래도 다행히 2023년 2분기에는 유동 비율이 130%를 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는 의문이 그럼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유동성은 낮은 걸까요?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간 현금 흐름을 보면 2019년까지 영업활동 현금이 음수값입니다. 계속 현금은 유출되었다는 거죠. 분명 흑자인데 이상합니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컨텐츠 제작 비용과 컨텐츠 감가상각비입니다. 당기순이익의 3배 이상이 컨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을 벌었지만 컨텐츠 제작을 위해 번 돈 이상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2019년까지 유출되었던 영업활동 현금이 2020년에 유입으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코로나로 컨텐츠 제작 비용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고 감가상각도 커지면서 실제 나가는 현금이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감가상각은 현금은 안 나가지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을 빼주는 거고요. 현금 흐름에는 실제로는 현금이 안 나갔으니 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컨텐츠 제작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따로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로 비용을 아끼며 몸을 사렸다가 2021년에 다시 컨텐츠 제작을 많이 하면서 영업활동 현금이 유출로 다시 전환되고요. 2022년은 2분기까지 제작 비용이 늘다가 3분기부터 경제 침체가 심해지면서 줄어드네요. 2023년 1분기 제작 비용은 거의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찍네요. 제가 보라색으로 그린 부분은 FCF라고 잉여 현금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유무형 자산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보면 되는데요. 많을수록 좋겠죠? 넷플릭스의 경우 2023년 1분기가 2조 원이 넘었는데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제 현금이 많이 쌓였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컨텐츠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 2분기에 다시 컨텐츠 투자 금액이 늘렸더니 영업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듭니다. 만약 2021년만큼 투자를 했다고 하면 영업 현금 흐름이 202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컨텐츠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비슷하다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할수록 영업 현금 흐름이 우상향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FCF 잉여 현금이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근 3년 중 두 번째로 많이 쌓이긴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당장은 컨텐츠 투자 비용을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늘린다고 하네요. 그럼 디즈니는 어떨까요? 디즈니 OTT는 더 심합니다. 이 그래프는 디즈니 파크를 제외한 미디어 엔터 부분만 세부적으로 본 건데요. 빨간 막대 스트리밍이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매출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이지만 수익률을 보면 지금까지 흑자가 된 적이 없었고 2022년 3분기에 이익률이 마이너스 30%로 척자폭이 더 심해집니다. 그 이후 소방수 바바이거가 복귀해서 여러가지 개선을 하니 2023년 1분기에 마이너스 10%대로 줄이긴 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는 2022년 3분기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컨텐츠 제작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걸 보면 OTT 사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3분기 예상 매출액은 85억 달러로 2분기 대비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 영업이익률은 22%입니다. 3분기 구독자 수 순증가가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하니 이 부분도 결국
유료 공유로 인한 상승이지 완전 새로운 유입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매출액을 결정하는 구독자 수 곱하기 구독료에서 구독자 수의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단가를 올리면 구독자가 이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함에도 앞으로 큰 성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 주가가 8% 감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구독자들의 이탈을 막으면서 새로운 매출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3프로TV 아웃스탠딩에 출연하시는 이재용 회계사님 영상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과 다르게 제 생각을 많이 넣어봤는데요.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가르침 주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